지금 이제 증세 생활에 저희가 살고 있죠. 그래서 5가지를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뒤이어서 저희가 또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5가지 테마가 이제 어떤 증세가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또 어떤 우리가 슬기롭게, 그죠? 이 증세를 대응할 수 있는지, 좀 솔루션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이제 증여세, 상속세가 정말 소문난 잔치 없다 그러죠. 그래서 증여세, 상속세 개편이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일괄 공제를 8억으로, 배우자 공제를 10억으로 이렇게 이제 18억까지는 올리자. 그래서 서울에 18억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상속세 때문에 고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님이 이제 그런 발언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18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이 상속세 개편안은 좀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10억, 15억에서 20억, 23억? 요 정도 사이에 상속세 과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 납세자분들은 그래도 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물론 이제 이 증여세 상속세가 개편이 좀 더 돼야 되겠지만 일단은 첫 단추라도 좀 꿰는 거는 고무적인 일이죠. 그래서 돼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증여세 상속세 개편은 없습니다. 얼마 전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그 내용대로 된다고 하면은 18억 정도까지는 상속세가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에 한 해에 한 30만 명에서 35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5% 정도가 상속세를 납부한다고 하는데 OECD는 평균 1%에서 2%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상속세를 굉장히 많이 내는 나라죠. 특히 이제 서울 경기권, 특히 이제 서울권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낸다. 이랬었는데 이제 이게 18억까지 좀 상속 공제가 늘어나면 그래도 좀 도움은 되겠죠. 그러면 중소기업 우리 사장님들이 보실 때는 이 상속재산을 크게 3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이제 현금이 좀 있고, 현금이 많지는 않겠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부동산이 있고, 또 하나는 사장님들이 살짝 간과하시는 게 비상장 기업의 주식이거든요. 이 주식이 어쩔 때는 부동산보다 더 가액이 클 수도 있어요. 부동산은 눈에 이렇게 보이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그 가액을 이렇게 보고 사장님들이 잘 느끼시는데, 비상장 기업의 주식은 전혀 체감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가서 막 주식 가치가 얼마고 시가총액이 얼마고 상속세가 얼마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릴 때마다 일단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이 주식은 이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회사가 상장이 된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재산 중에는 특히 비상장 기업은 주식이 굉장한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어떻게 조금 관리를 잘해서 이 상속세를 좀 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승계와 맞물려서 가업 승계, 자산 승계, 이 승계와 맞물려서 저희가 많이 하는 또 컨설팅 중에 하나고, 사장님도 늘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사전 증여를 좀 한다든지, 또 오히려 이제 현금화해서 소비로 좀 써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가치가 막 수백억이 나오고 너무 크면은 국세청에 가업 상속 공제라든지 증여세 과세 특례라든지, 우리가 이제 특례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특례 정책을 좀 써도 되고, 또 미리미리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특히 이제 자녀법인 같은 경우, 자녀법인을 적격 창업을 해서 부모의 우리가 이제 일가 몰아주기 이런 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부를 좀 자녀법인에게 이전을 시켜서 자녀법인이 자생시킬 수 있고, 자생을 시키고 또 더 크게 만드는, 양쪽에서 법인세 더 많이 내면 더 좋죠. 세수도 늘어나고. 다만 이제 부모님 법인의 이 주식 가치를 자녀법인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리버레이징하는 그런 방법들은 있거든요. 합법적이고 적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법인을 좀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권유하는 좋은 또 상속 대안이 있죠. 우리가 이제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종신보험만큼 레버리지가 큰 금융상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내고, 만약에 이제 상속 이벤트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많은 큰 금액의 이제 우리가 사망 유족 보상금이 나오죠. 그 보상금으로 상속세도 낼 수 있고, 또 주식 이제 고인이 남기는 주식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 상품도 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조금 굉장히 무거운 얘기인데, 이게 자기 주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장 중소기업도 자기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도
자기 주식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이 자기 주식이 가장 컨설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가장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법인의 잉여금을 개인에게 가지고 오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엑시트 전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엑시트 전략은 세금을 고지고대로 내면 별로 인기가 없죠. 그렇다고 저희가 탈세를 하진 않거든요. 또 탈세를 해서도 안 되고 그 절세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쓰면서 이 잉여금을 가지고 오는 방법을 엑시트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엑시트 전략 중에 최고가 자기 주식입니다. 자기 주식은 이 자연인 주주의 이 주주의 주식을 법인한테 양도하고 이 돈을 가지고 온 다음에 법인은 그 이제 주주에게서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 주주의 주식을 법인한테 양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사가면 이 법인의 스스로가 주주가 돼요. 그러면서 이 대가는 개인 주주에게 줍니다. 여기서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증여공제를 활용한다든지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다든지 이러면은 수억 원, 뭐 10억 이상에 되는 큰 돈도 굉장히 조금만 세금을 내고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 입장에서는 개인 주주에게 산 주식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주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제 스스로 주주가 돼서 보유를 하게 되는데 지금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지금 상법 개정안을 갖고 왔죠. 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을 보면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자기 주식을 이제는 무조건 소각해라. 보유하지 말고 소각해라. 이렇게 상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개인 주주가 법인에게 본인의 주식을 팔고 돈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액면가 10,000원짜리를 10만 원 시가에 팔면은 주당 9만 원의 이득을 보거든요. 그 주당 9만 원의 이득을 양도 차익으로 보면 세금이 보통 25% 언더입니다. 세율이 한 20%에서 25%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물론 이제 작은 세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조금 작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에서 25% 정도의 세금으로 절세하면서 이 대가를 가져옵니다. 개인 주주는. 그리고 이 법인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상법이 개정돼 버리면 이 개인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무조건 법인이 그 주식을 소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보유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법인이 주주명부에서 없어지겠죠. 그 주식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익소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주주가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저율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법인은 그 주식을 보유하는 게 양도 목적인데 보유 목적인데 앞으로는 이걸 하지 마라. 법인은 무조건 개인 주주에게서 주식을 사오면 무조건 소각해라. 태워서 없애버려라. 이렇게 이제 상법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면 애초에 주주가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20%에서 25%를 하지 못하고요. 무조건 배당소득세 최고 45%를 가지고 옵니다. 지방세 포함하면 49.5%거든요. 그리고 건보료까지 붙을 수 있죠. 양도소득세에는 건보료가 붙지 않는데 이 배당소득세에는 건보료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최고 50%가 넘는 정말 고율의 세금이 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이 20% 정도로 가름되는 양도 보유 목적은 하지 말고 앞으로는 최고 50%가 넘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소각 목적으로만 자기 주식을 해라. 이렇게 지금 상법 개정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통과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인 점, 이 다행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다행인 점은 이 상법이 개정되면 일단은 상장 기업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우리 대다수의 제 이제 고객이기도 하신 우리 비상장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아직은 무조건 소각이 강제되는 법안은 없어요. 그리고 제 생각은 상장 회사들만 요게 적용되는 게 맞고 비상장 기업에 이 상법 개정을 적용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게 그렇게 될 확률도 굉장히 작아요. 하지만 이 만사부려 튼튼이라고 혹시 이 상장 기업의 불똥이 비상장 기업에도 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튀기 전에 예를 들면 이 최악의 경우 이 비상장 기업도 이제는 무조건 소각해라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을 2배 이상 내야 되기 때문에 2배 정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자기 주식을 실행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사장님들은 자기 주식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실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자기 주식을 양도 목적으로
하고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이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도 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법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주식을 어떻게 좀 지금은 좀 처리를 할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상장 기업에게만 적용될 확률이 많지만 혹시라도 비상장 기업에도 적용이 될 수 있으니 자기 주식은 하루라도 빨리 실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가 묶어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얘기는 지금 이제 주택의 공시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 공시가격이 오르면 모든 그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금은 다 증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이제 60%에서 80%로 상향이 예정돼 있고, 그러면 이제 건보료도 오르고, 그리고 이제 종부세는 당연히 오릅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부동산 세금, 뭐 강남에 아파트 한두 채 있으면 종부세 뭐 수천만 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당장 올해 종부세부터 지금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그 종부세는 무조건 좀 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좀 우리가 미리미리 방어를 하냐면 주택수를 좀 줄이시면 좋겠죠. 주택수를 줄이면 아무래도 주택수가 줄면 세금은 당연히 줄거든요.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증여나 뭐 양도, 특히 이제 부담부 증여나 저가 양도라는 컨설팅을 통해서 이 주택을 좀 이렇게 분리하시는 게 좋고, 이 뭐 분리는 당연히 우리 특수관계인에게 해야죠. 이 특수관계인은 세법상 용어인데, 우리 이제 납세자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 배우자라든지 직계 비속, 아들, 딸, 손주, 손녀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제 특수관계인에게 좀 분리를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제3자한테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분리, 즉 우리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그런 컨설팅을 좀 미리미리 받고 실행을 옮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부동산 얘기는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두 채, 세 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이게 예전만 해도 양도소득세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2주택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뭐 20%, 3주택이면 30% 이렇게 중과하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택이 다주택자이신 우리 납세자분이 양도를 하면 세금을 진짜 7, 80%까지 내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진짜 살인적 세금이죠. 그래서 이게 뭐 정부가 꽤나 욕도 많이 들었죠, 납세자들한테. 그래서 지금은 양도소득세 그 중과하는 거를 계속 매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 최고 45%까지 이렇게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었고 세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뭐 쓸 돈은 많고 지금 나라에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부세와 더불어서 양도소득세도 좀 더 손을 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금 현재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는데 내년 5월 9일, 26년 5월 9일에 다시 그 결정이 나거든요. 26년 5월 9일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막아주던 그 법안을 연장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이제 중과가 부활되는 겁니다. 중과가 부활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또 20%, 30% 중과가 되고 최고 7, 80%까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 쥐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참 납세자들도 허탈합니까? 그죠? 우리가 이게 뭐 다주택자가 죄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일단 안 살아나는 게 좋은 거고, 만약에 살아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살아날 확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5월 9일 이후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을 이렇게 좀 특수관계인에게 분리하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시고, 또 아니면 제3자한테 또 양도해서 현금화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뭐 많이 갖고 있으면 좋지만 주택이 많을수록 종부세, 양도세, 중과 이런 게 오면은 너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특수관계인에게 분리하는 겁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국세청에서 굉장히 현미경으로 보거든요. 특히 자금 출처 같은 경우. 그래서 면밀한 컨설팅을 통해서 또 절세 전략을 잘 쓰셔가지고 분리를 하시면 좋고, 그리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해서 현금화해서 또 현금화해서 잘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 부동산 방법은 그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지금 벌써 늘어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현재까지는 우리가 용산 그리고 강남 3구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단 서울은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뭐 과천이라든지 광명, 구리, 뭐 수원, 그리고 성남시 이런 곳은 굉장히 조정 대상 지역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 뭐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그리고 이제 세종시 이런 데는 또 조정 대상 지역이 될 확률이 많죠. 사장님들 예전 기억을 떠올리시면 이 예전에는 전 국토가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부동산에 좀 세금이 중과됐던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점점 늘어나면 세금은 기본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지정되기 전에 미리 투자를 미리 하시든지, 그리고 아까 계속 반복되지만 이 주택, 부동산을 자꾸 분리를 하시든지, 요런 이제 미리미리 사전 증여를 또 하셔도 좋고요. 요런 툴들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전략을 좀 미리 좀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점차 늘어나지 않나 싶고, 또 세무조사도 지금 굉장히 강도가 세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납세자들, 특히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상담을 받으셔서 좀 절세 전략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국세청과 이렇게 싸워서는 좋을 일이 없거든요. 국세청이 허용하는 충분한 그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 절세 전략을 잘 찾아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좀 좋은 방안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상단에 저희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편하게 주시고 저희 채널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할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